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소이치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소이치 시리즈 간 유스케와 미치나의 가족은 기차를 타고 급히 시골 소이치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셨을까? 소이치 엄마가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유스케와 미치나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뵈러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고이치와 사유리, 소이치 등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슬픈 표정과 함께 소이치가 울고 있습니다. 고이치도 유스케와 미치나에게 인사합니다. 소이치는 평소와 다르게 장난도 없이 울고만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니 더욱 슬픔에 잠기는 소이치의 가족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소이치는 더욱더 대성통곡을 합니다. 미치나는 그런 소이치를 보며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음흉하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소이치지만 평범한 구석에 있다는 것에 놀라는 미치나. 그럼에도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다행이라는 사람들. 할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고이치가 유스케와 미치나를 부릅니다. 분위기 무거운 곳에 계속 있기는 어린아이들에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모여서 차를 한잔하는데 고이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자신이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있는 할아버지. 고이치는 무리해서 움직이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할아버지는 너무나 해맑게 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간이라니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모양이 갖춰지자 정말로 간이었습니다. 간 만들기에 집중하는 할아버지. 그 모습을 고이치와 사유리가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간을 만들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들어갈 간이라며 자기 건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며 웃습니다. 기분이 속상한 고이치와 사유리는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 말라는 할아버지. 그저 자신이 만든 간에서 눈을 감고 싶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들리는 소이치의 목소리.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소이치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소이치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고이치. 기분 나쁘니까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이치는 간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분이 으스스하다며 가까이 다가가는 소이치. 소이치가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간 만들기라니. 너무나 좋은 취미라며 앞으로도 좋은 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소이치 말이 황당한 고이치는 소이치를 때리고 자신은 단지 항상 기운이 없던 할아버지가 기운이 넘쳐서 그런 것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재롱 부리는 소이치. 다들 할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완성한 간. 할아버지가 소이치에게 자랑하자 소이치도 간을 구경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재주가 놀랍다는 소이치. 할아버지의 손재주는 일본 최고라며 할아버지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며 간이 있어서 좋겠다며 소이치 자신도 할아버지와 같이 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소이치의 말에 어리둥절한 할아버지. 초등학생한테 왜 간이 필요한 것일까? 소이치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흡혈귀처럼 침대 말고 간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한테도 흡혈귀가 쓰는 음산한 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소이치. 할아버지는 고민을 하는데 결국 사람 좋은 할아버지는 소이치의 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되자 소이치에게 보여주는데 소이치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흡혈귀가 사용하는 간을 갖고 싶다며 서양식 흡혈귀는 저런 일본식 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흡혈귀 이야기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접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려주는 소이치.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하면 되었지만 소이치의 엉뚱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성된 간. 정말 정육각형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받은 소이치. 웃음을 터뜨립니다. 실망하는 소이치의 표정. 할아버지는 소이치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소이치. 소이치의 큰 목소리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이치는 할아버지에게 무례했다며 소이치에게 복수합니다. 소이치를 할아버지가 만든 간에 직접 넣어버리고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 위에 올라탄 고이치. 소이치가 아무리 열어달라고 하지만 비켜주지 않습니다. 고이치는 괜히 할아버지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참담한 이야기에 할 말을 잃은 유스케와 미치나.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아는 것일까? 고이치는 할아버지가 편하게 못 가고 소이치에게 휘둘렸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미치나는 소이치가 계속 오열을 하고 있어서 다시 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바보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슬퍼하는 소이치를 보니 소이치를 마냥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소이치.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었는 듯 보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소이치에게 한마디 합니다. 슬픈 건 알겠지만 남자라면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런 작은 아버지에게 소이치는 그만 울 테니 서양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당황하는 작은 아버지. 뜬금없이 일본식은 싫다고 말을 합니다.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엄마가 한마디 하자 소이치는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이치는 또다시 멈추지 않고 울고만 있습니다. 소이치 집에 장의사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장의사와 함께 간에 할아버지를 넣는 사람들은 직접 만든 간에 잠들어서 편안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이치가 아오판캅이라는 말을 할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귀 옆에서 아오판캅이라는 말을 계속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 이 주문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주문이라며 할아버지는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소이치의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소이치는 멈추지 않고 그 주문을 외우고 있을 뿐입니다. 늦은 밤, 자고 있던 미치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상중인 방을 쳐다보는데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들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미치나. 지하실을 통해 화장실을 가는 건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쿵쿵쿵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그것은 목 박는 소리. 지하 창고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소이치 집에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이치가 여기서 인형의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치나. 그 안을 조심히 쳐다봅니다. 놀라는 표정의 미치나. 비치는 형상이 소이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이치가 인형의 못을 박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간의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치나의 시선을 느낀 할아버지. 미치나를 쳐다보자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미치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미치나에게 달려드는 할아버지. 미치나가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위에 어르신들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방 안을 가리키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창고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절규하듯 정말 있었다고 외치는 미치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왜 이곳에 있다는 말인가. 코하고 입에 솜을 틀어막고 간의 못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미치나.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런 간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가져다 둔 것일까? 그때 안에서 뭐가 있는지 움직입니다. 간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안에서 손이 튀어나오더니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 손은 간 뚜껑을 천천히 열어 젖힙니다. 안에서 나타난 사람. 미치나 말처럼 이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얼굴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소이치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이 간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라며 모양도 이상하고 안이 편안하지 않다고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소이치는 안에서 미치나가 했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착각일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못을 박을 수 있냐고 핀잔을 줍니다. 소이치의 말은 당연하였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시신은 간에 안치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미치나의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을 지키면서 왜 모두 졸고 있었던 것일까? 그 사이에 시신이 일어나서 소이치를 위해서 간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들 누구 하나 믿어줄 리 만무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장례를 치르고 드디어 화장하기 위해 화장터에 왔습니다. 화장터 직원은 마지막 인사를 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간을 화장터에 넣습니다. 미치나는 간이 들어가는 곳을 보며 불길한 눈빛을 보냅니다. 미치나는 혹시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은 화장이 끝나자 문을 열고 잔해물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직원의 표정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각로 안을 사사시 뒤졌음에도 할아버지의 유골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꼭 여우처럼 홀린 기분이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너무 세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 유골이 아예 없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화를 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화장터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미치나는 앞쪽에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검은 옷 사이에 유독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왠지 익숙한 뒷모습. 그것은 분명히 할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다는 말인가? 한 사람이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며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옆에 있던 사람이 뒤를 쳐다보는데 흘낏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사람한테 조용히 이야기하고 사람들 모두가 뒤를 쳐다보며 할아버지를 확인합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뒤를 쳐다보자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큰 소리로 친구 이름을 부르며 다가갑니다.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냐며 건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다며 여기 있는 것을 보니 유골이 없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며 할아버지 몸을 만져보니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데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더니 일제히 도망칩니다. 그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자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지하 창고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간을 만들었습니다. 소이치에게 간이 어떠냐고 묻는 할아버지. 소이치는 불합격이라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소이치 말에 의하면 합격을 하면 할아버지는 이번에야말로 돌아가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창고는 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